예,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2일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박 대통령께서 병원에 가셔서 사실 뭐 기대는 좀 하죠. 지난번에 임종석이가 네, 11월 17일 날 의외로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고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매듭은 불행한 역사 마감하는 대사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종석이가 2017년도에 뭐 캐비넷 추가 문건 이렇게 흔들면서 해서 박 대통령의 그 세월호 관련 이런 것도 있었고, 박 대통령 석방하지 말라고 6개월 구속이 끝난 후에 석방하지 말라는 듯이 추가 문건 흔들면서 구속 연장해라 이런 신호를 보낸 것도 있어서 참 임종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2019년도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한때는 임종석보다 조국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그 법무부 장관 된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인사청문회 했다가 또 마누라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조국이가 그럼 또 밀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잽싸게 조국이 마누라랑 뭐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되는 꼴을 보고 나서 임종수가 스스로 몸을 낮추는지 뒤로 뺐는지 그 어떤 포스트에서는 전부 다 사라졌다가 뭐 그래도 뭐 인간이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영상을 저작권을 이유로 그런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을 받아갖고 북한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해오고 있다가 지금 북한에 송금하는 게 제재가 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하여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던 이런 인간이 오히려 박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참 믿을 수 없다는 거였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또 김상수라는 엄청난 자빨인가 봐요. 이 사람이 임종석의 대사면 더럽고 역겹고 분난다, 실수하지 마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아마 그 지방신문인지 굿모닝 충청이라는 이런 데서 올라왔어요. 이건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보내준 건데 여기에서 또 엄청 이 굿모닝 충청이니까 또 이거 그쪽 얼마 전에 간첩 사건 난 그 지역 아닌가요? 네, 뭐 신문인데 신문 기사에 카알라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또 뭐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의 말에 의하면 의외로 이거 외에 잡발들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별로 떠들질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뭐 그 지금 간첩들이 전부 다 이재명 쪽이잖아요. 그 간첩들하고 같이 했던 인간들이 이재명 쪽이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재명의 그 지지율에 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좌파들이 박 대통령의 석방을 해서 뭐 우파들을 교란시켰지. 사실 교란시킬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써먹지 않을까. 그래서 의외로 좀 조용하다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걸 찾아서 분석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남들이 얘기해주면 저도 그때 가서 느끼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저녁에 또 한 분한테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대신에 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다시 서청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대선판에서 박 대통령을 서로 간에 어떻게 박 대통령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예. 뭐 지난번에 그 부정선거에 나와서 또 늦게 그것도 참 늦게 부정선거 성토하는 데 나와서 참 뭐 그 사람이 뭐 총리를 해서 뭐 대권 대행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한교안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2017년 5구 대선 때 한교안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었어요. 근데 한교안이가 그때 왜 안 나왔는지를 이제 제가 알겠어요. 저 정도의 인물이 쓰니까 그렇게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뭐 그러고 나서 5월 말쯤에 한교안이가 교회에 나와서 간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처음에 간정이라는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살살했었어요.
뭐 한겨레가 청와대를 벗어나고 나서 이 사람 행동에 대해서 엄청 많이 주시를 했었죠. 그랬는데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엄청 목소리도 작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간증할 때 이 사람의 목소리가 엄청 힘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메르스 사태도 해결을 했고 자기가 수출 엄청 많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는데, 한겨레가 뭐 했는데, 응? 한겨레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총리하다가 했는데 자기가 그걸 메르스 사태도 해결하고 수출도 많이 하게 한 게 총리였어요. 거기에 박 대통령의 박자도 안 나왔어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올린 참깨 방송이 엄청 분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한겨레는 그때 끝냈어요. 네, 더 이상 뭐 그러는데 그 이후로 뭐 2019년도에 또 그 뭐 자한당을 또 차지하고 나서 엄청 기대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끝냈어요. 그 이후로 한겨레는 제가 판단하는 그대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뭐 경선에 나가서 인기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라도 외쳐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부정선거에 나와서 엄청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깍빡 죽더라고요. 아주 감격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겠다고, 참 그러면서 자기가 손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면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받아들였다. 참 깜찍한 사람이에요. 예. 뭐 박 대통령 감옥소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작은 책상과 의자가 필요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하나 못 내준 사람이고,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뭐 또 막 유영아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막 유영아를 공격하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작은 책상과 의자는 필요했다 이렇게 하고 글을 쓰고 제가 일부에다 올렸어요. 네, 그랬던 인간이 나와서 박 대통령 뭐 면회를 신청하고 뭐 손편지를 썼고 뭐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근데 손편지는 우리는 맨날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안 쓰지만 엽서로 매일 쓴다는 분도 있고 인터넷 사진을 매일 보낸다는 분도 있어요. 한교안 씨, 그거 우리 못 따라와요. 그거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무슨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부정선거 뭐 박 대통령 부정선거만 해도 모자라는지 아니면 박 대통령 무죄 석방까지 모아야 소리를 내야 사람들을 더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거 감격 하나도 안 해요. 네. 근데 한교안 씨가 저래서 밖에 나와서 하는 저런 짓이 누구의 사주를 바꿔 하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답니다. 네. 뭐 저한테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해석을 해주시는 분에 의하면 네, 저것은 뒤에 분명히 누군가 조정하는 사람이 있고 한교안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저런 머리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는 보겠어요. 혹시나 내각제가 됐을 때 한교안 씨가 자기 지분 챙기려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세력 저 세력 다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화당을 좀 또 패대기 좀 쳐볼까 해서 늦게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2019년에 창원에서 무죄 석방, 그때 우리 대박뉴스가 한교안한테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미래로 가자? 한교안 씨도 지나가고 나면 다 과거예요. 왜 자기들 미래로 가는데 박 대통령 같이 가면 안 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 미래에 박 대통령 쏙 빼놔야 되는데요? 에? 미래로 가는데 박 대통령이 왜 걸림돌이 왜 돼야 되는데요? 에? 자기네들만 미래로 가서 자기네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자기네 잘못하는 건 다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없애지는 못하지. 에? 그 눈 감을 수도 없지. 자기네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에? 서명 하나 못해주고 도망간 사람이 뭐 늦게 와서 박 대통령 석방에 힘쓰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 진정성은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상로의 카메라가 간다. 네. 지난번에 프리덤 뉴스라는 그 유튜브 명으로 열심히 하셔서 저도 보고 있다가 유튜브가 폭파되고 나니까 사실 보는 것도 조금 뭐 덜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좀 떨어져서 좀 못 봤더니 그러다가 다시 또 연결이 돼서 유튜브를 봤더니 이상로 위원은 열심히 그 태극 세력이 뭉쳐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하고 오늘 방송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김경재 씨하고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이 뭘로 어떻게 올랐는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단일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하여튼 이런 방송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를 해요. 물론 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동의를 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공화당이 김경재 후보랑 그렇게 하기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는 김경재 씨 스스로가 던진 문제예요. 예. 그리고 김경재 씨가 지난번에 고성국 방송에서 김문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은 김문수가 있을 때 그 당은 정강훈 목사의 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재가 국민혁명당의 예비 후보로 돼 있지만 그 당은 정강훈 목사의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지금 김경재 예비 후보를 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응? 정강훈 목사가 우리 당의 예비 후보다라고 해서 지켜주는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응? 지난번에 뭐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하고 이충근 박사하고 참 저는 이충근 박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었어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참 사고가 그 한국에 있는 이런 속물들 같지 않고 참 생각을 참 이렇게 굉장히 페어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참 좋아했는데 학문의 깊이는 많으신 것 같지만 또 제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라서 꽤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정강훈 목사랑 얘기하면서 윤석열을 결국은 윤석열이 이겼죠. 원래 정강훈 목사의 욕심은 총리를 우리가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장관 명석을 우리가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충근 박사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놀랄 건 아니에요. 예. 김경재 후보자는 지난번에 고성국 방송에 나와서도 이거는 정규재 씨 방송에 나왔었네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규재 씨 방송을 작년에 제가 보고 모니터링 좀 하는 게 있어요. 4월 13일 작년 4월 13일 네 선거 이틀 전에 페네마이크에 나와갖고 네 정강훈 목사가 뭐라고 했나요? 그 국민의 짐당하고 딜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참 말로는 네 너무나 말이 많아요. 말로는 뭐 정강훈 목사가 태극기 세력을 모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페네마이크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정강훈 목사가 네 국민의 짐당하고 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상수가 증인으로 나오고 한교안하고 만나서 뭘 하려고 그랬다. 얘기 분명하게 하셨잖아요. 응? 그리고 김문수한테도 그랬잖아요. 김문수가 있던 그 당은 정강훈의 당이었다. 김문수가 착각했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뭐 착각 얘기는 제 얘기고 그 김문수가 있었던 그 당은 분명히 정강훈 목사 당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김경재 예비 후보가 있는 김경재 씨가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그 국민혁명당의 물주는 정강훈 목사고 주인은 정강훈 목사고 그러는데 김경재 씨가 정강훈 목사의 후원을 받고 있나요? 정강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등록한 당원들의 지지를 100% 받고 있나요? 그게 제가 가장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 제 느낌에는 정강훈 목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가서 탄핵이 잘못됐다. 윤석열은 안 된다. 윤석열이가 사과만 하면 받아주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김경재를 어떻게 하면 적시에 떨어뜨리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김경재 씨가 예비 후보를 되고 나서 완전히 정강훈하고 이렇게 논다는 느낌이에요. 김경재 씨도 그만두려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진짜 그냥 물러날 수도 없고 뭐 제가 보기에는 김경재 씨 입장이 지금 진퇴양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조은진 대표하고 조은진 후보하고 또 뭔가 단일하니 뭐니 했을 때 또 그냥 또 물러나진 않겠죠. 그래서 김경재 씨하고 단일하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참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뭐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면 뭐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가 뭐 나가서 못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어차피 김경재 씨는 할 마음도 없고 정강훈 목사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뭐 꼭두각시 아니에요. 그거는 김경재 씨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가 있던 당은 정강훈 목사 거다. 정강훈 목사의 당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경재 씨가 지금 예비후보로 나와 있지만은 정강훈 목사 소유인데 김경재 씨가 나와서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 무슨 소용이었어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라 이상노 씨가 열심히 나서서 어떤 뭐를 만들어 준다면 뭐 조은진 대표야 뭐 그거 나가서 하는 거야 못하겠어요. 그러나 별로 우리한테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진작에 정강훈 목사나 김경재 후보가 정말 죽기 살기라고 싸우겠다. 국민의 짐당하고 정말 저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창당했을 때 그랬잖아요. 창당했을 때 그 결기와 의지가 어디로 갔냐고요. 다 없어졌어요. 고영주 변호사 보세요. 도대체 저 나이만큼 살아왔으면서 자존심도 없어요? 작년부터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공화당 밀어주는 게 조은진 후보 밀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 창당을 했잖아요. 창당해서 정말 잘 되길 바랬어요. 정말 국민의 짐당은 안 된다고 정말 싸워주길 바랬어요. 싸우기는커녕 뭐 신문에 광고는 잘 내더라고요. 고영주 씨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죽기 살기를 한번 싸울 결기를 보여줬냐고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영주나 정강훈 목사나 윤석열 지지하러 갈 건데 김경재 씨도 언제 좀 체면을 덜 잃고 내가 빠지냐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군가 만들어준다면 쇼는 해보겠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뭐 조은진 대표 입장에서 조은진 대표가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죠. 우리 당원들이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조은진 대표가 쉽게 물러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조은진 대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누구랑 뭐 해서 뭐 우리가 봤을 때 다 세력을 모아서 조은진 대표로 단일화 해서 나간다면은 우리가 막 찬성을 하고 하라고 그러겠지만은 이 뻔한 마당에서 아니 뭐 최대집이 뭐 있어요? 최대집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조은진 대표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 못하고 무슨 편의자가 당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뭔데?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니 그 인간들이 우리 공화당에 해가 되면 됐지 무슨 도움이 됐냐고. 정말 그 인간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했다면 몸 뭉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는 우리가 강화문 세력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우리랑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것은 김경재 씨가 고성국 방송에 나서 확인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작년에도 김문수가 왔을 때 우리는 알고서 혹시나 하고 했어요. 홍문정이 그따위고 김문수가 그따위고 알면서도 우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뻔한 바닥에서 알면서 다시 우리가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김경재 씨가 우리 공화당에 뭐 이상노 씨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정강훈 목사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정강훈 목사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이 태극기 세력이 다 뭉쳐갖고 국민의 짐당한테 뭐를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믿겠어요.
저도 믿겠다고요. 그런데 뭐 김경재 씨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경재 씨는 고성국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고 작년에 펜앤마이크에서 나가서 딜을 하려고 했었다 라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광훈 목사의 확인서, 정광훈 목사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우리 공화당에서 이상로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거기 뭐 댓글이 뭐라고 뭐 막 달아서 이상로 씨가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당원들은 뭐 조원진 대표한테 또 김경재 후보한테 그렇게 하라, 뭐 단일화 하라 이렇게 뭐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김에 혹시나 김경재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이 됐나 이게 궁금했었어요. 예비후보로 등록하는데 이게 6천만 원이에요. 본선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2억 4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김경재 씨가 정말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어요. 자기 돈 내서 여기 나오고 싶었겠어요. 네, 뭐 그때 정광훈 목사가 우리는 1,000만 명 당원 모아갖고 국민의 진당하고 딜을 하겠다. 그래서 총리를 우리가 임명하고 장관 멱석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딜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상노 씨도 화가 나고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당원들도 뭐 탈당하겠다 이런 게 막 올라가니까 놀려갖고 광고하고 그래서 후보자들 모아갖고 경선하고 거기서 김경재 씨가 뽑혔는데 그래서 제가 김경재 씨가 뭐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죠. 그 뭐 구색 맞추려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6천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선관위에 지금 찾아봤습니다. 선관위에서는 각 정당별로 번호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수 많은 대로. 네, 그래서 정당별로 이 순서를 매겼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당은 가나다 순서를 했어요. 그리고 무소속도 가나다 순서를 하고 같은 당일 경우에는 등록된 순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 오성칠이라는 분이 잽싸게 등록을 했어요. 7월 12일 날 아마도 이따가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는 날이었을 거예요. 7월 12일 날 이분이 잽싸게 등록을 했는데 현역은 안 나오고 전직만 나오는데 20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진구 갑 후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네, 선거에 나오려고 했지만 다 뭐 대신 안 했던 분이네요. 네, 이분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있는데 윤석열이가 지난번 8월달에 줄리가 나오니까 헐레벌떡 놀라갖고 국민의 진당으로 뛰어갔었잖아요. 그때가 8월 뭐 초였어요. 근데 등록은 7월 12일로 아주 잽싸게 해놨어요. 참.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심상정의가 정의당으로 있는데 11월 1일날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 의외로 안철수가 아니라 강성현이라는 남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7월 12일날 했어요. 이 사람이 전직만 나왔어요.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이야, 이 사람 아주 65년생이에요. 56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 2021년 서울 특별시장 선거 예비후보. 네, 이 사람도 돈이 많은가 봐요. 네, 이 사람 국민의당 안철수 있는 당인데 안철수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허경영이가 등록이 됐는데 10월 18일 날 근데 국가혁명당이라 가나다 순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 10월 20일 국민혁명당 됐고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이거 뭐 가나다 순서로 하니까 우리가 밑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가 10월 18일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보당 이정희 무시무시한 그 당의 여자가 또 이 여자도 등록을 했는데 이 여자는 9월 15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소속의 김기천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김기천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현역이 닥터김 대표랍니다. 이 사람도
7월 12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대집이가 등록을 했는데 무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변희재가 최대집을 위해서 열심히 당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무소속이네요. 변희재 열심히 뛰어야 되겠어. 무소속이야. 빨리 당 만들어줘야지. 변희재 뭐 하고 있어? 최대집 열심히 만들어서 김경재하고 뭐 한다며. 최대집 무소속인데 빨리 당 만들어줘야지. 그 변희재도 한 발짝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갖고 7월 15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7월 15일.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양성기라는 분. 최대집의 경력이 자유개척청년단 대표. 다 전이에요. 전.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네. 의사협회에서 작년에 최대집한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별로 의사협회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무소속 양성기라는 분이 61세로 나왔고, 전 현대엘리베이터 연구소 대리, 그 다음에 현재 기가서울 건강방 회장이랍니다. 9월 3일 날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김동희 언니가 나왔는데 9월 9일 날 등록했어요. 일찍 등록했습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뭐 김동희 언니가 뭐 새벽의 물결인가 뭐 새벽인가 뭐 새물결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아직 고치지 않고 무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소속의 이원식 77세. 네, 이분이 9월 14일 날 등록되는데 이분이 전 국방부 방위사업청 사무관 했었고, 그 다음에 육군 제1야전사령부 방첩대 행정교육 담당했던 분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소속의 김성광 74세 9월 15일 날 했어요. 야,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이분들 그냥 다 와서 우리 공화당 밀어주면 좀 좋아요. 참 대통령 되고 싶은가 봐요. 네, 이분은 전 한국기독교협의회 공동회장. 이게 정강훈하고 또 관련 있지 않은가 하는 피해의식이 듭니다. 또 현 강남금식기도원 청평 원장 목사. 네, 왜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화당과 좋은지를 밀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2억 3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네, 이 사람은 9월 15일 날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찬. 이 사람은 10월 15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정발전연구소 대표, 또 정치물 먹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서울 IBC 홀딩스 컴퍼니 리미티드 대표이사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 60세예요. 그 다음에 무소속에 이근계 변호사가 있는데 10월 26일 날 얼마 되지 않은 날짜에 등록을 했는데, 이근계 씨가 여러 번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전 15대 국회의원, 현 법무법인 주원의 대표 변호사예요. 제가 오늘 그 조원진 대표하고 우리 당원들 그 6.25 건을 재판받는 게 있었는데 주원에 있는 변호사님이 변호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원에 있는 대표 변호사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었어요. 이근계 변호사님도 그만하시고 그냥 우리 공화당을 밀어주세요. 왜 또 나가셔갖고, 나이가 80으로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네, 3억 내고 설마 뭐 본선 등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중간에 하시고 나머지 2억 4천을 우리 공화당으로 밀어주세요. 또 우리가 그 대표 변호사 사무실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를 밀어주세요. 네. 제가 선관위에 전화한 글을 지난번에 올렸어요. 유튜브로 올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멘트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관위 직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각자 판단하기를 바랬어요. 저도 그 전화를 하면서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선관위 직원도 바로바로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 전날 전화를 했을 때 한 3-4사람 거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 해서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좀 똑똑한 친구가
제 전화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그걸 확인해보고 저한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 저한테 한 말은 굉장히 정리가 된 말이었었어요. 우리 공화당에서 좀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대답을 해 준 것이라 제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제가 형사 고소도 좀 해보고 또 선관위에 제가 신고도 해봤는데 돌아오는 답은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뭐 서명 활동도 하시고 밖에서 활동하실 거예요. 그때에 항상 이 말을 명심하세요. 내 생각이야. 응? 내 생각을 어떻게 하든 그건 자유예요. 내가 생각도 못하나? 분명히 그것은 제가 고발한 것은 또 신고한 것은 허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말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파들이라면 그보다 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은 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내 생각이야, 그거를 항상 주장하시고 항상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법을 알고서 어기나요? 모르고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당당하시고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뭐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적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스타벅스에 가면 젊은 애들 많으니까 QR 인증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적기도 하잖아요. 저도 적어요. 예, 적는데 뭐 제대로 된 번호 적겠어요?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적죠. 예,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집회할 때 QR 인증하고 들어갔다가 또 우리도 뭐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숫자 파악하는 것 때문에 우리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하도 이제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데요. 그 집회 장소 아닌 그 밖으로 인도 쪽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돼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그런데 순진하게 경찰한테 가고 나 밖에 나갔다 했는데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해도 돼요. 혹시라도 나 조금 전에 여기 왔다가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스타벅스나 어디 방문했을 때 나 조금 전에 왔다 갔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너무 쫄지 마세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싸웠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통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거잖아요. 박 대통령의 탄핵은 한 개인을 탄핵한 게 아니고 이 나라 체제를 무너뜨린 거고 이 나라를 탄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고, 윤석열이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이 나라를 탄핵한 거고 이 나라 체제를 탄핵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응? 우리가 그냥 지지율 많은 사람 찍어줄래? 이러면 우리가 싸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톡방에서 참 별로 보지 않는 톡방인데 보다 보니까 또 뭐 엉뚱한 얘기하는, 오랜만에 봤더니 지지율 많은 대로 이거 정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정권 바꾸는데 문재인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이 나라 체제를 탄핵한 거다, 이 나라를 탄핵한 거다, 이 수순까지 올라가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뭐 박 대통령이 나오시니까 박 대통령을 패대기 칠 인간들 또 나오겠죠. 박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마땅할까? 윤석열이 잘한가? 이렇게 할 인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장을 제대로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박 대통령을 가지고 또 장난칠 인간들이 나올 거라고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왜 조원진 대표를 지지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조원진
한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이 탄핵이 잘못됐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 중에서 다행히 가장 우리가 본 정치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조원진이라는 정치인을 우리는 다행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사람을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거고 개돼지랑 다름없는 거예요. 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데 어차피 지지율 많이 나오는 사람 찍어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싸우고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싸워온 우리의 뜻, 우리의 올바름, 우리가 봐왔던 그 정의, 이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체제를 탄핵한 저놈들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원진 후보를, 우리 공화당의 대표인 조원진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의지이고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